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우리는 영화의 등장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것으로부터 등장의 원리를 추출했으며 그 원리를 영어라는 언어 속으로 수용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출발점과 도달점이 영화와 영어만큼이나 다르기 때문에 영어의 등장에 대해서 익숙해온 이 독자나 학생들로서는 영어 속에서 관사를 사용해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알아온 등장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뭔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의 등장과 영어의 등장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어째서 그런지 여기서 한번 비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속 인물 등장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선 영화에서는 전면 스크린이 엄청 큽니다. 말하자면 비주얼이 엄청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주얼이 풀 컬러에다가 이렇게 쿵쾅거리는 아주 훌륭한 사운드까지 겹치면서 이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무대, 그 무대 속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등 이런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장면들이 스토리가 잘 펼쳐지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할 필요가 거의 없는 내용이죠. 게다가 영화에서는 영화 한 편당 주인공이 딱 하나로다가 고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화 감독이 영화를 이제 찍기 전에 먼저 주인공을 이제 누구를 선택할까 찾아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고정이기 때문이죠. 조연도 대체로 고정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엑스트라 무대는 당연히 장면마다 가변이 되겠고요. 너무나 당연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 같은데, 이게 이 기본적인 사항들이 영어 속에서 관사가 등장해 줄 때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인물 등장할 때는 일단은 이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이런 구별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하니까 너무 쉽죠. Characterizations, Visual and Easy. 그 다음에 무대들도 한 장면을 보면 무대가 보통은 하나죠. 한 장면 속에서는 하나의 무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눈에 그냥 보이니까 무대를 구분해내는 것도 엄청 쉽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어에서 관사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영어 관사로 등장시킬 때는 다 달라져요. 우선 스크린이 없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이 눈으로 이 풀 컬러에 그리고 이 훌륭한 사운드와 곁들여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스크린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화에서는 뭘 가지고 그 스크린 역할을 대용하냐 하면 이제 답변하실 수 있겠죠. 관사입니다. 이 관사가 이 스크린 역할을 대용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 관사, 더, 그리고 무관사는 삼총사가 돼가지고 마치 레이저 빔 3개의 청색, 적색, 녹색 3개의 레이저 빔을 공간에서 투사해서 공간 속에 무대를 펼치고 홀로그램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관사 삼총사는 이 입체 공간 속으로 이 대상들을 무대를 펼친 다음에 대상들을 투영시킨다는 것이죠. 관사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 관사의 사용법이라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 3개만으로 이 무대도 만들고 입체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이 대상들도 배치하면서 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사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물론 영어라는 언어의 창제자가 관사를 엄청 단순하게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어는 첫 등장이요. 더는 재등장이요. 그리고 무관사는 뭐 관사 안 쓰는 거죠. 이 세 가지 아주 단순한 딱 세 개만의 그리고 첫 등장, 재등장이라는 우리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도구 세 개만 줬기 때문에 이 관사를 잘 구사하면은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 스크린도 없는 그런 영어라는 언어 속에서 관사만으로 이 대상들을 입체 공간 속으로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습득하게 되겠죠. 이 수준까지 된다면 아마 영어의 외국인인 우리는 영어의 원어민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새긴 했지만 아무튼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영어의 원어민들한테 이 관사 원리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영어 관사 속에는 스크린이 없고 관사만으로 스크린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뭐 쉽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게다가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고정이지만 영어 속에서는 주인공이 고정이 아니죠. 한 문장 내에서도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 속에 어로 등장시키는 대상이 두 개, 세 개 막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엑스트라뿐만 아니라 무대조차도 하나의 문장 속에서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대에 해당하는 게 이 무관사라고 했는데 이 무관사인 대상들이 한 문장 속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막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한 문장 내에서조차도 무대가 여러 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런 거를 구별하는 일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비주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문장 내에서도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뭐 때로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한 문장 내에서 무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화하고 많이 달라요. 영화는 한 문장, 아니, 한 장면을 보면 그 장면에서는 보통 한 무대가 펼쳐져요. 무대가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의 장면 속에서는. 하지만 영어 속의 이 문장에서는 무대가 막 달라져요. 한 문장 속에 이제 이 무관사인 대상들이 나오는 개수만큼. 자, 이와 같이 영화의 등장에 비해서 영어 관사로 등장하는 일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져온 영화로부터 영화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처럼 가져온 이 등장에 대한 감각을 이제 영어 관사의 등장을 사용할 때는 살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방식으로.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조정을 해오는 건 좋은데 이 무대를 펼치고 또 이 인물들을 이 관사를 써서 등장시키고 하는 일이 조금 헷갈리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돌파를 위한 실마리로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What causes multi-layered stages? 무엇이 이 무대들을 한 문장 속에서 여러 개, 여러 겹, 여러 층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영어 관사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이해해서 해결해낼 수 있을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